2017년에 나온 책인데 제목이 꽤 강렬하죠?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책은 말 그대로 혁명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정치, 경제, 복지, 그리고 평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국가를 어떻게 뜯어고치자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책을 딱 펴면 바로 이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그 주권자인 국민은 끝없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가의 정체성이죠. 근데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간극, 이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왜 혁명이라는 센 단어까지 꺼내 들었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이겁니다. 먼저 도대체 왜 혁명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그 진단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복지, 그리고 평화, 이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혁명이 필요한 이유, 바로 적폐에 대한 진단인데요. 이 책은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병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이걸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딱 한마디로 70년간 쌓인 적폐라고 규정해요. 여기서 적폐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부패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이나 관행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책에 내놓는 핵심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제대로 헤어지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놈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린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이 책이 지적하는 잘못 꿰어진 첫 단추들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1948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허무하게 해체되죠.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61년에 박정희, 79년에 전두환,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연달아 터지고요. 마침내 87년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얻어내는가 싶었는데 이것마저도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 속에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버렸다는 게 이 책의 시각입니다. 결국 이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 대청산,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뿌리 깊은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책이 내놓는 첫 번째 혁명은 바로 정치 대청산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서 아예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여기 보시는 내용들이 바로 그 정치혁명의 구체적인 목표들입니다. 첫 단추는 이거예요. 친일, 독재, 부패로 이어지는 그 기득권의 역사적인 유산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과거 인물 몇 명 처벌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긴 시스템, 문화, 이 모든 걸 통째로 뿌리 뽑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고 소수 엘리트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즉 진짜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목표요. 헌법에만 쓰여있는 국민이 국가다, 이 원칙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현실로 만들자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공정한 경제, 그리고 재벌체제 해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치만 대청소한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이 책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치개혁은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경제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혁명의 핵심 타겟이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재벌체제의 해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비판하는 건 재벌 기업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재벌 체제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특정 회사를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수의 총수 일가가 막강한 권한으로 경제 생태계 전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 잘못된 지배구조,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 철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는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목표는 뭐였죠? 무조건 성장이었잖아요. 어떻게든 파이를 크게 피우는 게 최우선 과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즉 공정한 경쟁과 분배가 보장되어야만
우리 경제가 진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이 재벌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하자는 걸까요? 책은 이렇게 4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의 동의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자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시하자는 겁니다. 둘째,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해서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요. 셋째, 불법적인 재산 상속이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건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리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넷째,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 그리고 그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인데요. 자, 이렇게 경제가 공정해지고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걸로 우린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세 번째 혁명, 복지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드는데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자산이 얼마가 있든 소득이 얼마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존의 복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건 보편적 복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을 증명할 필요 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깔아주고 동시에 시장에 돈이 돌게 해서 경제도 살리자는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성남시장 시절에 직접 실행했던 청년 배당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정책인데요.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해본 일종의 작은 사회적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기본소득이라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 인용된 2014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21%니까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거의 최하위 수준인 거죠.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너무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책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혁명입니다. 밥이 되는 평화. 제목이 재밌죠? 이 책은요, 앞에서 말한 정치, 경제, 복지, 이 모든 국내 개혁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외부 변수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죠. 그래서 평화를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존과 직결된 경제 문제, 즉 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강력한 문장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이 한 문장이 이 책의 평화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절대악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모든 외교 안보 정책의 제1원칙은 무조건 전쟁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평화가 왜 밥이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왼쪽, 분단 상태가 계속되면 어떨까요? 우리 주식시장은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우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계속 쏟아부어야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면에 오른쪽, 평화가 정착되면요.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거대한 북한 시장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로로 유럽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가 곧 번영이다. 바로 이런 경제적 논리인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정치, 경제, 복지, 평화, 이 네 가지 혁명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하나의 큰 그림인 거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해야 공정한 경제가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가 되어야 모두를 위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 책이 꿈꾸는 최종 비전,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혁명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70여 년의 낡은 체제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 이 책의 제안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우고 평화를 통해 번영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시작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책이 제시한 청사진을 보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